구모를 본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국어는 절대적인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으나 강약 조절이 잘 되어 있어 적당한 난이도의 문학이 꽤나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평지를 내내 걷다가 조금이라도 경사를 걸으면 숨이 차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반면 수학은 변별이 되나 싶을 정도로 쉬운 난이도였습니다. 과연 수능 난이도는 어떨까요? 구모뿐 아니라 육모의 절대적인 난이도는 쉽지만 변별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수능도 이와 유사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변별이 된다는 가정하에 수능의 난이도가 적당한 것이 어려운 것보다 사회적으로 욕을 덜 먹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 정도의 난이도라면 3등급 이하의 학생이 지금부터 공부를 해도 충분히 2등급은 나온다는 것이고 운이 좋으면 1등급까지 노려볼 수 있죠. 오늘은 3등급 이하의 수험생이 탈출하는 최단 루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수학은 성적이 오르는 과정이 꽤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도 풀이 과정을 직접 손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문제가 풀리는 단계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러운 암기에 도움이 됩니다. 즉, 식이나 그림을 써내려가는 능력이 실전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중학교 때 수학 문제를 기억하시나요? 보통 중학교 때 수학을 잘하던 학생이 고등학교에 올라와 무너지는 과정이 꽤나 흔합니다. 이유를 차근히 살펴보면 중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의 풀이 과정은 길어야 5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학생이 풀이 과정을 잘 이어나가는지보다 어떤 학생이 필요한 공식을 잘 외웠는지가 성패를 가르죠. 이론적으로는 짧은 호흡의 문제를 연습하면 긴 문제도 풀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쌤을 많이 푼다고 모의고사 4점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점을 많이 풀면 짧은 호흡의 문제는 금방 풀리죠. 때문에 만일 이번 구모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면 개념해제나 유형서로 기초를 연습하기보다는 바로 기출로 들어가 4점 문제만으로 긴 호흡의 풀이를 주구장창 받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이도가 쉬웠기에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면 기초 연습이 부족하고 때문에 개념서나 센으로 연습해야 하지 않냐고 되묻는 학생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6월 모의고사 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지 지금 와서 기초를 잡는다는 말은 내년 수능을 준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 제가 하는 조언 대부분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방식이지만 기대값은 매우 큽니다. 조금 더 자세히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3등급 이하라는 가정하에 두꺼운 기출문제집 한 건과 허스피덱의 랑데뷰 실무를 준비해줍니다. 앞으로 일주일 중 6일은 매일 100문제를 풀어야 하고 답지를 옆에 펴놓고 막히면 바로 받아쓰기를 하면 됩니다. 때문에 해설이 자세한 마더통을 추천드리며 막힌 상황에서 받아쓰기를 할 때 굳이 이해를 할 생각은 버리셔도 됩니다. 한 문제에서 이해를 위해 10분을 버릴 바에 그 시간에 10문제를 받아쓰기 하는 편이 훨씬 싸게 먹힙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하루 날 잡고 랑데뷰 실무로 답지 없이 실전처럼 시간을 재고 푸면 되는데 랑데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장평가원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실무처럼 아주 낯설고 신박한 문제의 비중은 적지만 3등급 탈출에는 이만한 문제가 없죠. 이를 지키면 한 달 안에 기출 1회독이 가능한데 남은 한 달 동안 이번에는 답지를 보지 않고 한 번 더 기출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6일 동안 기출 받아쓰기로 머리에 학습 데이터를 넣어주고 나머지 하루는 실무로 아웃풋을 점검하는 셈이죠. 그리고 11월부터는 기출을 버리고 실무를 푸시면 되는데 안정감을 찾는답시고 수능날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기출로 돌아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착각을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이미 알던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새롭게 만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며 남은 기간 동안 이미 풀었던 문제를 계속해서 보면 뇌는 여기에 익숙해지고 실전에서 조금이라도 낯설게 나오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멘탈이 약하더라도 수능날이 가까워질수록 실무의 비율을 늘리시면 됩니다. 평가원 국어가 좋아하는 학생은 꽤나 명확합니다. 비문학은 선지에 맞게 지문에 흩어진 정보를 잘 긁어 모으는 학생에게 유리하고 이를 위해선 작업 기억력이 좋아야 합니다. 작업 기억력이 좋다는 말은 지문을 다 읽고 문제로 돌아가도 정보의 구조나 세부 사항이 머리에 잘 남아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남기기 위해서는 지문에 나오는 전문 용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이미 있거나 지문을 읽음과 동시에 구조가 그려지거나 읽자마자 머리에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위 모든 방법을 1년 안에도 마스터하기가 힘든데 남은 2달 동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배경 지식이나 구조 연습보다는 읽는 동시에 이미지로 바꾸는 연습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당장 지문 3개로만 연습해도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 눈으로 텍스트를 보는 것과 동시에 뇌에 그림판을 만들어 시각적을 바꾸는 감각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예시로 위와 같은 문장을 읽으면서 동시에 뇌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굳이 정확할 필요가 없으며 개념적인 언어기의 시각화가 힘들다면 단순히 동그라미 안에 개념을 넣고 시각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구조를 떠올리는 것도 가능은 하나 연습을 통해 가능할지는 장담하지 못할 뿐더러 실전에서는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배경 지식을 채운다고 교양도서나 신문을 읽거나 따로 책을 사는 것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물론 경제는 중요하니 허스피덱의 경제 한 입으로 빠르게 끝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과거에 지문 독해만 잘하면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독해가 완벽하다고 비문학 보기 문제를 무조건 맞추기는 힘들었죠. 특히 표를 직접 그려야 하거나 공식을 지문에서 가져와야 한다면 막상 해설을 보면 초등학교 수준인데 실전에서 만나면 멘붕이 옵니다. 때문에 저도 문제풀이를 많이 강조했는데 육모와 구모의 기조를 보았을 때 지문 독해만 잘해도 1등급을 따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독해 관련 인강이나 책을 산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독해법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동시에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거 하나로 가져가고 표시할 기호만 정해주신 후 바로 문제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국어는 수학과 달리 풀이 과정을 적지 않기에 실력이 오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똑같이 6일 동안 기출을 풀고 나머지 하루는 실무를 풀 때 틀린 문제는 그 이유를 수학의 풀이 과정처럼 한국어로 옮겨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시각화라고 하죠. 이는 실전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데 수능장에서 지문을 읽고 선지를 볼 때 머리에 정리가 안 된다 싶으면 한국말로 풀이 과정을 적으면 아마 진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구모에서 문학 때문에 망했다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헷갈릴 때 꿀팁을 알려달라는 학생이 많은데 손가락 걸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앞에 외국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선지를 내가 외국인에게 설명했을 때 외국인도 납득할 정도면 정답이고 외국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면 틀린 선지입니다. 이 시기부터 역전이 가능할까요? 보통 구모나 육모에서 성적이 안 나오면 수능도 그대로 갈 확률이 높으나 알게 모르게 기적적인 역전을 이루어내는 학생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잘하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을 한다는 말은 반대로 버리는 것이 있다는 말이고 이 시기는 무엇을 하지 않을지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개념이 부족한 건 사실이나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푼다면 역전의 가능성은 0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념부터 공부를 한다면 역전의 가능성은 0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부터 각 과목별 역전
발전을 위해 해야 할 10가지를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목당 딱 2개만 남겨놓고 전부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2달 동안은 오로지 해당 과제에만 몰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